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는 약세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약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의 체감이 생각보다 여러분 입장에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상승 종목이 400개대, 480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하락 종목이 1100개입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가 오른 거야 대체? 오늘 어떻게 코스닥이 0.2%밖에 안 빠졌지? 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어제 강세 보였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브리핑에서 남겨드린 것과 같이 미국 시장도 장 초에는 강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단으로 빠지는 모습. 그래서 어제의 미국 시장의 상승은 우리 시장이 선반영을 했구나. 그럼 오늘 미국 시장이 밀린다고 해도 뭐죠? 우리 시장이 지금 밀리면서 선반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일의 우리 시장에는 뭐 큰 영향을 행사하고 리스크로 본다? 그러진 않아도 된다. 상패 계절 감사 보고서 제출 앞두고 투자 유의. 지금 감사 시즌인데 제가 2월 달부터 얘기 드렸던 게 뭐였죠? 이 감사 시즌을 조심해야 된다. 또 실제로 감사 시즌에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풍문등이 돌아서 흔히 찌라시라고 하죠. 바이오 기업들이 이 시즌에 살짝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이런 풍문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대상 기업들은 한 33개 정도?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지만 뜬금없이 감사 의견 한정, 감사 의견 부적정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 하락하거나 관리 종목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서 되도록이면 감사 보고서 정도는 뭐 웬만하면은 적정이 나오겠지만 이거 적정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진짜 뭐 대기업들이야 뭐 회계팀이 크니까 문제가 안 될 텐데 어설픈 기업들은 상당히 이런 감사 시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꼭 체크 포인트로 한번 견제하시면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바이오가 이번 3주차죠. 다음 주에 주총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웬만하면 감사 보고서가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만 확인하면은 뭐 좋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경계감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매크로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이미 어제 선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제 좀 강세를 보였죠. 반도체 지수가 일단 쉬어갔으니까요. 바이오 지수도 그렇고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일단 달러 인덱스가 103포인트 여기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그리고 제가 1340원 위에서는 적어도 추가 투자는 하지 말자. 그리고 차익할 종목이 있으면 차익을 또 어느 정도 해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환율 포인트다. 오히려 반대로 1320원 아래서는 우리가 한번 공격적으로 들이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끌어당길 만한 그런 기준점이 된다. 1320원에서 1330원 뭐죠? 당연히 관망이겠죠. 관망하는 자세로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지키면서 좀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환율로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우려감이 대두가 되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FOMC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뭐 금리와 동결을 하겠지만 지금 핵심은 언제 인하할 거야. 그래서 몇 번이나 할 건데 요거에 대한 점도표 요거에 아마 시선이 많이 끌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이 FOMC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 뭐 요거 나온다고 해도 불확실성 제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툭 눌렀다가 야 결국엔 인하한다는 얘기잖아 하고서 다시 이렇게 복구를 하지 않을까. 큰 틀에서 이 금리 기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요거까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일단 뭐 엔비디아의 GTC 이것도 과도한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요거 재료 소멸되고 있고 BOJ도 오늘 어쨌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큰 이슈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FOMC 정도만 넘기면 재차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요 정도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빅스 조금 튀는 거는 거슬리긴 한데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 요건 거슬립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3%나 빠지고 있는데 이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살짝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겠죠. 반면에 또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오늘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유가 그리고 소맥 가격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튀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채권 수익률이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렷하게 글로벌 자산 시장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좀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가 오르는 것도 이라크의 원유 수출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이슈가 튀는데 이건 명분인 것 같고 그냥 이래저래 유가가 좀 튀는 것들이 모두 뭐죠? 4월에 발표할 CPI, PPI, PCE 이런 것들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겠다. 맞물려서 또 우리가 총선이 이때쯤 끝날 겁니다. 이거 발표할 때. 그래서 이런 거 지탱해줄까?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겠죠. 그래서 4월에 발표하는 경기 지표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보면은 뻘긋뻘긋합니다. 그중에 테슬라가 강세에 보이면서 오늘 2차전지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이 실어줬지만 이것도 뭐죠? 어제 LNF가 9%대 상승했어요. 이거 뭐예요? 선반영이잖아요. 이미 어제 LNF가 테슬라 밴더기 때문에 먼저 올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재미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2차전지도 저는 그래도 좀 강세 보여서 아침에 올랐다가 눌리지 않을까 했는데, 야, 시가에 쳐 올려놓고 바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가에 2차전지 붙은 분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얻긴 힘들었을 것이다, 오늘. 좀 그런 흐름이 있고. 그리고 미증시는 뭐 엔비디아 비롯한 AI 관련주 강세로 마감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인데, 결국 미시장도 지속적인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술주가 점차 강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강세 보이다가도 차익 실현 나고 또 올라가다가도 힘이 빠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해지고 있다. 그럴수록 뭐죠?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쯤 차익 실현할까? 야, 좀 이렇게 고민하는 투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매크로 지표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이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4월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 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런 것들 있고 FOMC가 내일 저녁부터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만 미시장이 상당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눌리더라도 다 재차 한 번은 좀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우리 증시도 잠시나마 흔들릴 가능성도 감안해야겠으나 크게 우려는 가지지 않도록 정리드린다.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오늘 오랜만에 좀 빠진 기분 났거든요. 그런데 상승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조정 기간에 대한 기억을 대부분 잃어가고 있다. 우리 1월 달을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1월 2일에 하루 오르고 모른 내내 내렸어요. 3주차가 진행될 동안 계속 내리기만 했습니다. 계속 음봉 파티였거든요. 어느덧 이 기억은 없고 1월 말부터 시작된 랠리에 대한 기억만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항상 주식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고 상승과 하락 속에 있다. 변동성에 의한 좋은 구간을 공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시장이 빠지더라도 어떤 해지 종목이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준비해서 꼭 해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하단 부분을 보면은 BOJ도 뭐 있고 FOMC 있고 저 PBR주가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어제부터 나오고 있었다. 오늘도 조금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이런 부분들이 육종 시즌을 앞두고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이제 미리 선반영돼서 차익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총 시즌이 일어나면서 주총에서 정말 엄청난 주가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제로 소멸로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숨고르기 이후에 어쨌든 좋은 모습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숨고르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로 저 PBR주를 이제 한 번 더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따라가는 매매만 안 해도 괜찮은 시장이다.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 시장이 엄청난 강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아침에 얘기 드린 거죠. 테슬라의 강세로 2차전지주의 강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 아침에 강세를 보였으나 바로 그냥 쳐박아 버렸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조선도 그렇고요. 헬스케어는 나중에 그나마 조금 힘을 썼습니다. 힘이 실린 장세가 우선 일시로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아침에는 오르다가 점점 빠질까 했는데 아침에 그냥 내려찍고서 오후에는 그래도 나름의 반등 시도는 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반등 시도하면서 경계감이 지을 수 있으니 뭐 쫓아가는 매매 지양하시라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고 기회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현금을 조금이나마 챙겨두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차익할 것은 차익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차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시장이었어요. 관망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거의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드린다고 해서 딱히 뭐 좋은 성과를 보기에는 너무 확률적으로 낮은 싸움을 했어야 됐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차 마시고 노는 그런 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엔비디아의 GTC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이거 뉴스에서 엄청 떨더라고요. 막 GTC로 해서 뭐 반도체가 상승한다, 반도체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 돌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주 샀으면 엄청나게 물렸겠죠. 엔비디아 GTC 이거 기대감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은 이미 다 재료 소멸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시장 안 빠지고 반도체주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볼 수 있겠고 어쨌든 뭐 이런 CPI랑 PPI 같은 거 보면은 매파적 금리 기조는 예상권에 둔 모습이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겠지만 너무 매파적으로 나오면 이제 그것도 머리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나 퍼센티지가 그래도 2회, 3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막 갑자기 1, 2회만 할 것 같아. 상반기에 일단 안 하는 거 못 봤고 이번에 연말 11월 대선화 금리는 하려고 한다라는 점도표가 찍혀버리면 그것도 일시적으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지표들이 CPI나 PPI 이런 지표들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런 FOMC 이벤트가 불확실성 제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조정으로도 에이 차라리 FOMC 전에 먼저 빠지게 낫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다가 뱉어내는 것보단 먼저 빠지고 그리고 다시 재차 랠리를 이어가는 게 혹시 우리 시장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것도 어제의 내용입니다. 어제의 내용인데 별다른 거 없습니다. 2차 전지도 그 빠질 때 사야지 언제 사냐. 그래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도 테슬라 주식을 21만 주가량 추가 매입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이럴 때 사지 언제 사? 이런 의견 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어제 드린 얘기 중에 반도체 항상 업사이드를 고려하시라. 반도체 좋죠. 그런데 지금 당장 올라가는 이런 구간을 봤을 때 과연 몇 프로나 여러분이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저가 매수권이 있는 거라서 이 반등 장세에 먹은 게 반도체 업종에서 기대 수익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들 이야기 들어보겠고 최근의 시장은 주도 업종의 순환매 장세가 한 바퀴 돌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시장의 업종과 섹터들의 수급 유입이 되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오늘도 결국에는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전부 다 아침엔 잠시 움직이려고 했으나 약하고 약했어요. 언제부터? 지난주 내내. 지난주 월요일부터 개별주 장세가 열리면서 이 친구들이 대다수 뭐 반등 정도는 했지만 뭐 업종 자체가 엄청난 랠리를 만든다?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한 7거래일 정도는 여러분이 상당히 좀 재미가 있다라고 느끼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저는 재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오히려 쉬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업종별 리스크 관리하고 일시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충격도 나올 수 있으니까 방어적 스탠스를 어느 정도 갖춰두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뭐 원전 조선 방산 얘기 많이 들었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2월부터 강조했던 3월 3주차에 접어들어 점점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강조드렸던 콘텐츠 제목과 같이 바이오를 바라봐야 할 시기다. 바이오가 언제 제일 강세 보였냐면요. 지난주 월요일 오전입니다. 어느덧 7거래일 전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오전에 빡 떴다가 오후부터 계속 빠져서 지금까지 비실비실 뭐 시장이 랠리를 만들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마지막 랠리가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이거 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상당히 지금 오래 쉬고 있어요. 주도 업종들이 쉬고 개별주 장세가 열리고 있다. 시장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한번 빡 땡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뱉어내고 있는 중이라서 수급 정리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고요. 오히려 바이오가 빠지면 빠질수록 조정을 받은 바이오를 좋은 가격에 매입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어제 브리핑까지 한번 남겨봐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보면은 양시장 매도가 나오고 현물 시장에서 개인만 미친 듯이 매수하는 9천억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상당히 코스피가 당분간 이번 주 당장에는 좀 좋은 흐름 보기 힘들겠는데 이런 흐름 보이는 거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빠진 상태라기보다는 그냥 흔들기 정도. 약 보합 마감을 했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요. 0.23%. 그리고 코스피는 1%까지 밀렸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1.62%까지 빠졌다가 나름 땡겨 올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이 물량 자꾸 받고 있어서 이런 거 좀 거슬리지만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반도체 주도로 빠졌고 기타 서비스 강세 보인 거 보니까 알테오진 그래도 강했구나. 그리고 코스닥 150이랑 코스닥 지수랑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거든요. 이게 괴리가 0.4%나 나요. 이 정도 차이면은 이거 시가총액 상위주만 올랐네? 그러면서 딱 봤더니 상승 종목 480개, 하락 종목 1100개. 이러면 뭐죠? 개별주들은 힘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시총 상위주에만 수급이 받쳐준 겁니다. 이것도 다 시총 상위주였을 거예요. 딱 제가 준비를 한 자료를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개인 투자자에게는 재미가 없는 시장, 특히 체감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시장,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겠고요. 코스피에서도 280개 상승, 600개 하락. 그럼 오늘 하락 종목이 2,500개 종목에서 1,700개 하락이에요. 여러분 재미있었을까요? 오늘 상승 종목이 약 750개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미가 없을 시장일 수밖에 없었고 저도 보유한 종목들이 상당히 관망으로 좀 흘러가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종목들이 꽤나 많았다. 이렇게 정리해봐 드릴 수 있어서 오늘은 그냥 구경하는 장이었구나. 그냥 뭐 경계감인지 뭐식인지 몰라도 그냥 쉬어가는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순매도 그리고 오늘 하루 만에 특히나 9시 20분까지 제가 이거 체크했는데 9시 23분까지 6천억 팔았어요. 그래놓고 약간 빠졌다가 이제 횡보하고 뭐 이렇게 반등하고 이 위치를 6천원에서 8천원 선물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분하게 외국인이 오늘 시장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아침에 선물 매도로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20분 만에 6천억 매도 나온 거면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매도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 시총 상위주 움직임을 보면 코스닥 보면 이거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야 뭐야 이거 오늘 빠진 날 맞아? 내 계좌는 안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빨리 타지? 이런 느낌 들 거예요. 왜냐면 시총 상위주 가지만 받쳤으니까요. 알테오젠, HB 제약 그래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삼총사가 강세 보였고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강세 보이면서 야 시가총액 1위가 이 정도 힘썼는데 코스닥이 마이너스다. 당연히 재미없었겠죠. 그러면서 뭐 반도체 쪽에서도 리노공업, 로봇, 초전도체, 위메이드 게임주까지 어제 또 위메이드 강세 보였잖아요. 그리고 의료 미용기기 상위주까지도 강세를 보인 날이었다. 당연히 오늘 시장 재미가 없었겠구나. 여기에 있는 종목 가지고 있었더라도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진짜 뭐 몰빵쳐서 알테오진 갖고 있었으면 다행인데 이거 아마 몇 가지 섞어 들었으면은 뭐야 알테오진만 올랐지 뭐 딴 거 재미없잖아 이런 생각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금리 동결도 5월 달에는 확실하게 동결이고 6월 달에 인하 기대감도 점점 낮춰지고 이게 5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제요. 그래서 6월 달에도 거의 동결 분위기로 살살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 지표 보면 동결이 맞겠죠? 그래서 빨리 하면은 7월이나 될라나? 상반기 못하려나? 이럴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얘기 드린 건 5월과 6월 사이에 증시가 뭔가 폭락이 나온다. 어떤 악재로 인해서. 그러면 6월에 금리 인하 확률도 올라갈 겁니다. 연준이 영웅놀이 해야죠. 야 이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이번에 금리 인하 해줄게. 네 증시 좀 부양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뭐 너무 지금 저 점도표에만 또 나오는 지표에만 너무 집착할 게 아니라 이게 진행이 되는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요. 이거는 코스피의 누적 추이거든요. 지난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인데요. 보면 개인이 12월 말에는 대주장수수 해피 물량으로 매도를 쳤고 1월 달에 시장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밀렸죠. 그동안 개인이 미친 듯이 사거든요. 시장이 빠지니까 개인은 미친 듯이 사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외국인이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매도를 하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뭐냐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3월달 들어서 상당히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럼 개인의 매도세도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개인이 매수로 다시 방향을 바꿨네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 기관도 매도. 이렇게 되면 뭐죠, 여러분? 재미가 없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조정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다시 돌린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 근데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밀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다. 어쨌든 외국인의 큰 방향성은 상방이니까 뭐 너무 우려감 가지고 있지 말자. 다만 올라갈 모멘텀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5월 달에 발표할 밸류업 프로그램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한번 더 유효하다. 그리고 이번에 저 PBR주가 쉬는 동안 고 PER주의 행방도 좀 봐야 된다. 그걸 반증하는 게 어제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급등이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무너지고 있구나. LG 엔솔이 오늘 그래도 마이너스 1%대 잘 막아줬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고퍼주가 한 번 더 힘 받을라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2차 전지든 바이오든 헬스케어든 나름대로 열흘 가까이 쉬고 있으니까요. 3월달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또 신용 잔고가 어느덧 2월달 말부터 3주 사이에 6천억이나 늘어난 건 상당히 보기 싫은 모양이고 예탁금은 그냥 이 부분 근처입니다. 어쨌든 뭐 코인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예탁금이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이건 증시 상승하면 다시 들어올 테니까 우리 너무 의식하지 않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은 딱 봐도 버릇버릇하죠. 그래서 시총 상위주가 올라간 거랑은 상당히 대비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에서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에서는 나는 강세를 보이려고 했으나 오늘 개파락을 맞은 HBM 그리고 GST가 어제까지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게 액침 냉각인데 요거 많이 부각이 됐다가 힘을 못 썼고 아침에 원전도 나름 힘을 썼어요. 원전도 이내 시세 패턴에서 로봇주 정도가 강세를 보인 정도 AI도 빠지고 뭐 다 빠졌죠. 그냥 전반적으로 다 빠졌고 바이오 일부 상위주만 좀 강세를 보인 정도예요. 눈에 띄는 건 뭐 툴된 정도 눈에 띄는데 이것도 그냥 그렇습니다. 2차 전지는 그냥 아직도 쉬어가는 모습 뭐 정합판을 봐서는 특이점 찾기 힘들고요. 이렇게 기아차가 배당락으로 많이 빠졌고 코스피에서도 전반적으로 쉬는 장. 이런 장에서는 뭐 한다고 해서 뭐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방산도 빠지고 조선도 빠지고 뭐 재미없습니다 오늘. 이거를 반증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 제 검색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게 VI 걸린 리스트거든요. VI 감직인데 이거 보면은 야 뭐 웰크론한테 에이프로젠 이런 거 다 지금 다 죽고 있다가 고개 한번 든 거잖아요. 뭐랄까 뭐 이런 말 드리면 좀 주주분들 계시면 민망하겠지만 잡주가 올랐다고 해야 될까요? 뭐 K웨더 이런 거 날씨어플인가요? 노르페인트, 사마페인트, 에이프로젠 기업 그리고 뭐 이삭 엔지니어링 거의 1,000억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엑토즈 소프트 뭐 1,000억대 기업들 파인 DNC 이거 예전에 정치 테마주였잖아요. 뭐 초전도체, 덕성, 선암 플래스크도 지금 이거 감사 보고서 때문에 뭐 문제 많죠. 그리고 로체 시스템, 아센디오 막 이런 친구들만 지금 오늘 소룩스 이런 친구들만 전부 다 뭐가 걸렸죠? VI가 걸렸다.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이름 몇 가지 있나요? 그리고 뭐 저출산주, 메가 MD 그리고 보면은 거의 다 윗골이 다 달았어요. 이게 강세를 유지해서 끝난 종목이 그다지 없습니다. 뭐 플레이그램 전부 다 소형주예요. 소형주들만 오늘 VI 다 걸렸거든요. 나 페인트주들이 좀 강세 보였고 에이프리즘 그룹주. 근데 이것도 뭐 볼 거 없잖아요. 지금 다 문제 생겨서 뭐 상장 폐지되게 생겼는데 이런 걸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보면 오늘 시장 진짜 재미없었구나. 그리고 요건 이제 세력 수를 나타내는 좌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팜스토리 이런 거, 곡물주, 스맥, 로체스템, 뭐 나인테크, 그리고 뭐 아이비 기명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인 게 없습니다. 안 잡혀요. 이게 하루 종일 잡힌 건데 없어요. 저도 이거 보고서 오늘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진짜 재미없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퀀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굳이 따지면 여기 빠지고 빠지고 이게 2003년 퀀트입니다. 올라오고 올라오고 눌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들어올리고 눌리고 들어올리고 눌리고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죠. 왜? 동시만기일 때문에. 그래서 이걸 힘으로 당겨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기간이 압축돼서 현재 시대에 반영이 되고 있다.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스피드가 빠르게 붙어서 상승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요 구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매우 유사하거든요. 여기서 올라치고 나름 조정 나왔잖아요. 올려치고 그다음 빠르게 누르고 빠르게 누르고. 요게 이렇게까지도 단축이 되는 상태예요. 지금 이 날짜를 계산하면은. 요거 아마 21선치 위탈한 상황이라 가지고 내일 하루 정도? 내일 하루 정도 좀 늘려놓고 다시 랠리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요. 여기 아니면은 여기인데 아마 여기요. 여기랑 여기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여기까지 온다고 하면은 여기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빠질 거고 그래봤자 2600입니다. 2600이면 지금부터 뭐 2% 빠지면 끝나요. 어쨌든 한두 번 맞으면 끝입니다. 마이너스 2% 정도 맞으면은 재차 이런 땡기는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도 이렇게 빠지더라도 22선 지금 부근에서 뭐 하루 좀 쉬고 내일 그리고 FOMC 이후에 딱 땡겨지는 여기를 넘어서는 뭐 2750까지 한번 랠리 만들었고 또 올라가요. 그리고 2800까지 가겠죠. 2800까지 한번 기대해 봤다가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질 건데 이게 뭐냐면 총선 끝나고 총선 끝나고 이제 CPI, PPI 이런 우려감 이런 거 야 인플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빠졌다가 다시 쳐올립니다. 또 오르거든요. 여기서 또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4월달에 충격 한번 주고 5월 중순까지 빡 올려요. 그래 놓고 이제 야 이거 맞으면 죽습니다. 한 2900에서 2950 여기까지 한번 갔다가 대차게 한 15%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 그럼 얼마죠? 한 2600포인트 갈 거예요. 2600포인트면은 지금 따지면 별로 없겠지만 이게 2950 정도 가가지고 맞으면은 이미 수익 다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 놓고 이거 맞으면 아픕니다. 아파요. 지금 빠지는 각도로 생각하면 한 여기 정도 빠지네요. 2450, 60 이거를 줄여보면은 라인 잡아보면은 높이가 여기 정도네요. 2500 정도? 2500까지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5월까지 뭐 한 2950 정도? 2900? 요 정도. 요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두 달 정도 만에. 지금 2650이니까 코스피가 그래도 10% 정도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달 동안. 그래 놓고 쭉 빼가지고 한 15% 빠지면은 2500 정도까지. 한 15% 정도. 요 정도 빠지면 이제 곡소리 나겠죠. 그래 놓고 한 6월, 7월 쉬다가 중간선거 앞두고 여름 지나면서 가을부터 이제 좀 자체차 슈퍼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건 큰 그림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봐 드렸습니다. 퀀트액이 좀 오래돼가지고. 근데 저 퀀트가 상당히 좀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제가 4년째 지금 추적하면서 맞추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요. 자, 그리고 바이오가 7일 거래일 동안 재미가 없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요 날부터입니다.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에 잠시 강세 보이고 중간에 HLB 흔들기도 한번 나왔고요.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HLB 확대도 나왔고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일부 종목이 급등을 해가지고 다른 개별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급등한 종목들은 이렇게 오르고 급등하지 못한 개별주들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종합지수 평균치는 옆으로 가지만 개별 종목마다 흐름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도체도 지금 뭐 그냥 박스권이에요. 재미없거든요. 그 와중에 코스닥은 그나마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총 상위주로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반도체가 계속해서 쉬는 모습을 보였고 바이오가 끝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뭐죠? 시총 상위주 HLB 그룹 위주로 올랐다. 이것도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도 올라오면서 그냥 코스닥 업종 자체의 지수만 부양했구나. 개별 종목들이 부양이 된 건 그다지 재미가 없이 별로 볼품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나스닥도 지금 박스권이에요. 이거 그래도 눌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박스 만들다가 그러고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말자.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상단은 좀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나고 있는 듯하다. 우리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미국 시장은 좀 박스권에 갇혀있지 않을까. 이것도 얘기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라던가 뭐 하나금융, 금융주들도 조금 이제 쉬는 모습 나오거든요. KB금융도 그렇고요. 특히나 KB금융은 블루라인 터치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재차 간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나름 빠졌다가 이거 200이선 거의 가까이 갔다 왔거든요. 이거 아침 빠지면서 야 이거 삼성전자가 한번 반등하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진짜 반등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장에 삼성전자가 땡겨 제껴가지고 와 정말 놀랬고 SK하이닉스도 나름 4%대까지 빠졌다가 이거 2%로 마감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세긴 세다. 더 빠졌어야 되는데 진짜 잘 버틴다.
이런 것도 확인했고 한국전력 상태 안 좋고 다른 것도 보면은 뭐 크게 밀렸다기보다 이거 기아차 배당란만 딱 지우고 한국전력 지우면은 아 뭐야 그냥 쉬었다 가네 이 정도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바이오도 좀 쉬는 종목도 쉬는데 이런 것도 다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에스트팜, 바이넥스 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쉬고 있는 거라서 딱히 뭐 엄청 힘들었다 모았다 이렇게 보기보단 쉬는 그런 장이었다. 플랫폼도 이렇게 좀 쉬는 모습 정도 그냥 강한 상승이라기보다 뭐 바이오 요 정도 2, 3% 오른 거 오른 거라고 할 수 없잖아요. 2, 3% 빠진 거 빠진 거라도 할 수 없고 그냥 뭐 놀고 있다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그냥 숨만 고르기 뭐 그냥 거의 약보합 강보합 요 정도 수준이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기 힘들겠죠. 장비주도 그냥 뭐 별 흐름 없었습니다. 전고체도 그냥 한 바퀴 다 거의 다 돈 것 같죠 이제 대충 이 정도고 뭐 원전 아침에 조금 셌다가 그냥 밀린 정도. 그래서 뭐 반도체가 이제 수급이 좀 이탈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약세를 확실하게 보이는 모습이고 특히 디자인하우스라든가 뭐 팹리스 그리고 HBM주가 좀 쉬는 모습인데 HBM은 엔비디아 GTC가 끝나면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도 조금 괴리가 벌어졌어요. 얘네가 주가가 이렇게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업이익은 어쩌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결국에는 요 주가와 영업이익이 상승 초입 구간에서 한번 빡세게 튀고 그리고 행보 기간에서 또 이거 좁혔잖아요. 이 구간보다 이 구간이 좁잖아요. 이걸 다시 벌려버린 겁니다. 모멘텀에 의해서. 요 구간이 다시 좁아져야 돼요. 지금 요렇게 벌어져 있는 게 다시 또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럼 여기로 다시 회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면은 영업이익은 이렇게 오면서 이 간극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HBM도. 저는 HBM은 조정이 나올수록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여기 2만원대부터 이 구간부터 이거 상당히 GST라는 종목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매매를 한 적은 없는데 이거는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도 야 이거는 레드라인 한번 터치하면은 단기라도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좀 괜찮다. 후발주로 그 정도로 뭐 그냥 체크한 정도고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미 거의 다 잡아 드려가지고 딱히 여러분이 대응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OLED 관련주도 최근에 흔적이 좋으니까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렸는데요. 시장 너무 걱정할 거 아니다. 눌려도 금방 올라올 것이다. 다만 여러분이 시장이 눌리면 눌릴수록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어야 된다. 그래서 코스닥도 재수없이 이거 진짜 890포인트 힘들게 하는데 뭔 일 나가지고 탁 눌리면은 860포인트는 일단 갈 거거든요. 이거 아픕니다. 적어도 3, 4% 빠지면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플 거예요. 요거를 차익하고 있는 손익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어야 돼요. 손익가에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강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 시장이 빠질 때 강한 종목이 뭐 3개 정도 있으면 한두 개는 올라가지 않겠어요? 시장 방어주니까 요런 거랑 그리고 현금 그리고 손익권에 있는 종목 요런 거를 이 당시 좋은 구간에 와서 공략할 수 있을 만큼의 여지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응점까지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아직 안 늦었으니까 계속해서 시장 잘 끌고 가고 제가 조심하자고 할 때만 진짜 조심하기로 합니다. 내일 시장도 딱히 경계감 때문에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내일까지 관망을 하고 모레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때 이미 미국 시장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FOMC 결과가. 그래서 불확실성 제고로 또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 잠시 흔들릴 수도 있겠죠. 매파저 발언 때문에 뭐 매파저 기조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나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인해서 먼저 반영을 해서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갈 것이고 미국이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흔들리다가 재차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까 비관적으로 보시거나 너무 겁먹지 마시라. 다만 너무 또 공격적으로 야 이거 잠깐 빠지고 올라가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이댈 구간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같은 날 같이 놀 수 있는 날 놀고 혹시라도 선별적인 점 뭐 시장이 똑같이 빠지더라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요 어떤 종목은 내려가요. 그럼 올라간 종목 들고 있을 때 그 종목 차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차익해가지고 현금도 좀 챙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